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월간조선 6월호가 특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닮아도 너무 닮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죽은 정부이고 문재인 정부는 산 정부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정무수석 조윤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공무원들은 구속 등의 처벌을 받았는데 왜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등은 불구속인가? 아예 임종석, 조국은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는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보면 거의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정부의 관리들은 구속이 되고 산 정부의 관리들은 소환조차 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김은경 전 장관은 구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월간조선의 특종 보도를 바탕으로 하나둘 짚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설령 문재인 정부가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유야무야 용두사미로 끝낸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현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이 이 블랙리스트가 무죄라면 김기춘, 조윤선 등등은 무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 이렇게도 상반된 수사, 그리고 판결은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정도라면 정말 흐지부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이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등 구속영장 기각,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에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환경부 국장은 검찰 진술에서 청와대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청와대는 이런 구체적인 진술도 없는데 무조건 구속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관리와 감독 차원의 통상 업무라고 했습니다. 부처와 청와대 협의는 정상 업무 절차였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이거는 적폐청산이 대상이 된 겁니다. 말이 됩니까? 같은 혐의인데. 자, 월간조선의 분석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통상 업무의 기준이 모호하다. 문체부 블랙리스트가 유죄라면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당연히 유죄다. 두 블랙리스트의 차이점은 관리 범위,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정말 여러분 좀 화가 납니다. 열받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검찰이 지난 4월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제 1심 재판에 들어간 겁니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용 비리도 있습니다. 면접을 보기도 전에 이미 예상 질문 답변서를 이메일로 보낸 것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쯤 되면 따져봐야 됩니다. 이 인사는 왜 추천되었으며 왜 환경부의 공무원과 공기업의 직원들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미리
질문지와 모범 답안지를 줬을까? 김은경 전 장관이 알아서 이 사람들을 선정했는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로 이 사람들을 공기업에 집어넣었는가?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찍어내고 집어넣는데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그게 어느 선까지인가? 신미숙 균형인사 비서관이 본인이 아는 사람을 집어넣었을까? 아니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집어넣었을까? 그렇다면 그 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선이 조현옥 인사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혹은 조국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스크린을 담당했던 조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 직권남용 같은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혐의가 짙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은 제대로 수사했는데 이들을 풀어준 판사는 묘한 논리를 댔습니다. 최순실 일당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관행으로 여겨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켜본 문재인 정권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행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석,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직권남용 및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역시 정권의 존폐를 좌우할 사건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주진우 검사도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했던 걸로 아는데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뒤가 영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하고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은 소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왜 이렇습니까? 지금 청와대 직원이나 환경부 공무원들의 진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훨씬 더 박근혜 정부보다 심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은 이렇게 봐줍니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박근혜 정권의 인물들은 법적 판결이 아닌 정책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큰 사건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이 부분을 집중 파악해 봐야 됩니다. 자, 월간조선이 분석한 표를 보니까요. 일단 주요 쟁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그렇습니다. 산하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작성을 해서 해당 인사의 사임을 강요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문체부 지원 배제 단체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강요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까? 환경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봐주는 것일까요? 혐의 똑같습니다. 직권남용, 강요죄. 자,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 주체, 참여 피해자는 박근혜 정권 때는 김기춘, 조윤선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이 많은데 지금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은경 전 장관,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 물론 김은경 전 장관은 빼도 박도 못할 물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못 빼줍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느슨합니다. 비서관으로 꼬리 자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국가가 맞습니까? 자, 지금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2심 중입니다. 2심 판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끝났고 재판은 1심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임종석 조국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반정부 반국가적 성향의 단체들의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만든 리스트입니다. 당시 비서관은 이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이에 반발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며 직권남용죄, 강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따른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환경부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원 대상 배제를 하기 위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일이고 하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에 관해서 조직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인사에 관여하기 위해서 표적 감사를 한 것이지만 질적으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은 봐주고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은 엄벌에 처했는가? 이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주권 권력과 상권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당시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한국환경공단 등 6개의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기관장과 임원을 교체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측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중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 등을 우선 교체할 대상자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4명을 교체할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청와대 비서관이 했다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및 강요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미숙 비서관은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그 위에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기었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새로 그 자리에 꼽는 인사들, 신미숙 비서관이 무슨 인재풀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다양하게 문재인 정권과 친한 코드 인사들을 추천합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작전을 짰을 겁니다. 그 누군가를 왜 검찰은 밝혀내지 못하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겁니까? 자, 지금 이 사건을 월간조선이 분석한 것을 보면요. 아마도 이번 정권에서 이 수사가 미진하게 끝나면 틀림없이 문재인 정권이 끝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새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소시효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임종석, 조국 혹은 김은경과 그 주변 사람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기춘, 조윤선에 들이냈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과 법원이 국민 정의에 맞는 결과를 내놓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요,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도대체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추천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미리 질문지와 답변지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면접 대상도 못 돼가지고 떨어졌지만 환경부가 알아서 좋은 대표 자리 하나 만들어 줬답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수사만 제대로 한다면 줄줄이 구속입니다. 줄줄이 구속. 정말 살아있는 권력과 죽어있는 권력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 아무튼 말 안 듣는 환경부 공무원은 강제전보 조치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에 대한 박해는. 그런데 왜 저쪽은 살고 이쪽은 죽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청와대가 환경부를 압박한 것은 확실한 물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처벌과 걸맞는 똑같은 판결, 똑같은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중 8구 이 사건은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보훈처, 기재부,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지금 이런 의혹들이 다 제기됐습니다. 이것들 다 묶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들은 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월간조선이 제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좀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합니다. 왜 이렇게 차별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김기춘과 조윤선만 억울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진성호 방송을 구독해 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말씀입니다.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진성호 방송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